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 잘쌤입니다. 최근에 춘천 마라톤, JTBC 마라톤, 메이저 대회들이 줄지어 있다 보니 즐겁기도 하지만 조금 무리해서 달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마라톤 대회에서 특히 기록을 신경 쓴다면 주의해야 될 게 많죠. 페이스 조절, 갑작스런 생리현상,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절실히 느끼실 텐데요. 쥐가 한번 올라오면 남은 레이스를 완주해내기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쥐, 근육 경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쥐 나는 부위에서 꽉 조여지는 상당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근육이 혼자서 꿈틀꿈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에 쥐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영어로는 근육 경련, 머슬 크램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쥐난다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게는 찰리 호르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육 경련의 기전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원인은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전해질 불균형, 미네랄 부족, 더운 날씨, 탈수 증상, 갑상선이나 간, 신장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약을 먹는 경우에 그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전이 다 조금씩 다를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운동하다가, 달리다가 쥐 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자고요. 그러면 약을 먹고 있거나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러닝 중에 탈수가 와서 쥐가 나나? 아니면 그 유명한 마그네슘 부족? 마그네슘과 근육 경련의 연관성은 100년 이상 된 가설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 광부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잦은 빈도로 근육 경련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전해질 부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럼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서 근육 경련이 발생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피 검사를 통해서 미네랄이나 전해질 수치들을 살펴보면서 운동을 진행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근육 경련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크란 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도 마그네슘이 경련을 완화한다는 증거는 극히 적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물론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전해질 불균형이 있다면 근육 피로 역치가 낮고 경련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정상 수치에서 마그네슘을 보충한다고 경련이 줄어들 것이냐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러닝 중에 발생하는 쥐는 무슨 이유 때문인 것인가?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할 만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치만 주목해야 할 이론은 1997년 마틴 박사의 Altered Neuromuscular Control 이론입니다. 근육 피로로 인해서 근육을 컨트롤하는 신경근 체계가 무너지면서 수축과 이완의 밸런스가 깨지고 수축만 반복을 하게 되면서 경련이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독일의 스포츠 의사 베링거는 덥고 습한 날씨에 경련의 경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탈수가 이러한 신경근 체계를 무너뜨리는 역치를 낮추게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지속적인 자극, 훈련을 통해서 역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더운 날씨에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갈수록 쥐가 잘 나게 되고 훈련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역치를 높이고 경련을 예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러닝에서는 종아리나 햄스트링에 쥐가 올라오는 경우가 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 경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지속적인 수축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부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행위가 도움이 되거든요. 축구 경기 보다 보면 후반전 막바지나 연장전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쥐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워서 다른 선수가 다리를 들어서 발목을 최대한 제껴주는 동작을 하죠. 그렇게 하면 종아리 그리고 햄스트링을 강제로 늘려주게 되거든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초에서 1, 2분 안에는 심한 통증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치만 통증은 완화되더라도 원활한 수축 이완이 잘 안 돼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다시 쥐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 중에 쥐가 나면 남은 레이스를 완주해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스 중에 쥐가 났다라는 것은 일단 기록을 내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완주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당연히 최선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의 피로가 기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이 뒷받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자극이 근육 경련의 역치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거리주, 시간주, 페이스주, 스피드 훈련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의 꾸준한 단련이 필요하고, 특히 마라톤 풀코스를 대비한다면 충분한 거리의 LSD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쥐가 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사실 말은 쉽죠. 우리가 보통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편식 없는 일반식을 드시는 경우에 전해질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보다는 탈수를 막기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쥐가 나면 야옹하면 된다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근육 경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담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요즘 날씨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러닝 비한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